이제 챗GPT에서 당신만의 인공지능 비서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혁신적이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오픈 AI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돈이 있나? 혹시 이런 에이전트 기능 퍼블리싱만 해놓고 사람들 멤버십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투자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니면 챗GPT 에이전트 기능이 정말 대단한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쉽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자, 이제는 챗GPT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챗GPT란 뭔가요? Chat GPT, 이야기하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Pre-trained, 이미 학습된 Transformer,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미 학습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안녕, 뭐 이거 영어로 말해줘, 블로그 써줘, 작곡해줘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pre-train, 이미 학습된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나왔어요. 이 채트와 에이전트의 기능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에이전트는 어떤 목적을 가졌고요. 우리가 목적만 주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는 다양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과 능력들을 사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나 다음 주에 바캉스 갈 건데 해변에 갈 거야. 나한테 맞는 수영복 찾아줘. 그리고 구입까지 해줘. 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웹사이트도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수영복들을 찾은 다음에 사용자, 주인한테 가장 맞는 수영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까지 하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예요. 근데 이 에이전트는 어떤 컴퓨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테크적으로 이 구현을 어떻게 하냐, 실행을 어떻게 하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리소스라는 건 컴퓨팅 파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들어가고 다른 뭐 도구들도 찾아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컴퓨터 하나만 사용해놓고 우리가 검색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진짜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한 번에 이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했을 때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그 2,000명이 수행하는 거, 2,000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컴퓨팅 파워,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전기세 그리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을 낮추기 위한 어떤 냉각 시스템, 그리고 렌트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멤버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 멤버십의 숫자를 올리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짜 멤버십을 했었을 때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그리고 어려운 태스크까지 여러 개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한텐 이게 필요해. 한번 멤버십 등록해 봐야겠다. 또는 나 멤버십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거 과장된 광고였네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챗GPT로 들어갑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스마트폰도 이제 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똑같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챗GPT 모델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GPT-4o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Tools라는 게 있습니다. Tools 보면은 에이전트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위에
클릭을 쭉 하면은 39 left라고 나오는데 이게 39개의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 한 달에 39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40개인데 제가 하나를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해봐서 39개만 남았습니다. 자, 이걸 누를게요. 그럼 누르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소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스를 눌러보면 웹서치, 칸바, 지메일, 구글 캘린더, 박스, 드롭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커넥트 모어를 누르면 이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칸바, 지메일,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는 칸바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그런 도구고 지메일은 우리 알다시피 뭐 이메일 보는 거, 그리고 캘린더는 그 달력, 일정을 체크할 때, 일정을 쓸 때 이렇게 캘린더를 쓰는 거고,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장 공간이에요. 온라인 저장 공간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사진도 넣어 놓을 수 있고 어떤 문서도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결국 얘네들이 뭘 하고 싶냐면 도구들과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챗GPT에서 에이전트한 최신 트렌드에 대한 2025년 발표를 할 건데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챗GPT 자체에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이런 슬라이드를 만드는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도구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파워포인트 어떤 슬라이드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지메일은 우리가 이메일을 많이 받으니까 그 지메일과 연동을 해서 이메일 써줘,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칸바를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칸바를 연동을 하려면 소스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C 소스 나오면서 칸바가 나오고 여기에 빨간색 security 알람이 뜹니다. 보면은 learn more about privacy risk with connectors. 지금 privacy 리스크가 있다 이라는 거예요. 칸바로 지금 최신 슬라이드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줘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아까 이 소스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칸바로 지금 최신 트렌드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칸바 API를 가져오겠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오픈 AI가 칸바의 API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API라는 건 우리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다른 회사가 제공한 API를 가져와서 개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픈AI가 제공한 API 키를 받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지 않아도 그들이 만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나 어떤 도구들을 개발자들이 사용을 할 때 이런 API 키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10분 동안 뭘 했냐면 인터넷에서 지금 2025년에 가장 트렌드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걸 찾고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도스창을 하나 띄워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건 개발할 때 쓰는 그런 검은색 창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칸바의 API를 가져와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여기서 개발한 것 아까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그 트렌드 자료와 묶어서 이렇게 요걸 만든 거예요. 슬라이드를 2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10분 기다렸거든요. 10분 기다렸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이거 나왔어요. 이거 Latest Trend 2025 최신 트렌드 2025년 소셜 디자인 트렌드 2025년 7월 25일 해가지고 이거 나온 거예요. 10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걸로 발표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써보고 너무 실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업무로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쉬웠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 창을 만들어서 뉴 채트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있는 미야코지마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숙소를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찾으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혹시 이 챗GPT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여행지를 알려주면 구입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다가 여행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야코지마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지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다에서 일본 코지마에서 가장 좋은 호텔 3박을 예약해줘. 8월 중순에 출발할 거야. 진짜 갈 건 아니지만 한번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찾아보는 게 더 빠를지 한번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미야코지마에서 3박을 예약하는데 사용자의 일정과 예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8월 중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줄 수 있나요? 선호한 호텔 유형이나 예산 범위가 있나요?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8월 15일로 할까요? 15일부터 3박 4일 호텔이 좋아. 자,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를 2개를 냈죠. 큰 지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지시를 2번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thinking, 생각하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예약을 하네요. 자, 이제부터 찾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 제가 빠를까요?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고다에 실제로 들어가 미야코지마 3박 4일 8월 15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고다 들어가서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하기. 찾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쭉 찾기 시작합니다. 얘도 지금 똑같이 저랑 들어갔어요. 아고다 웹사이트 보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시나요? 미야코지마 일본 15일부터 19일까지 갈 거예요. 성인 1명 검색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새 창이 뜨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쭉 나오네요. 나는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넌 어디까지 들어갔어? 에이전트야? 에이전트는 아직까지도 agoda.com에 들어가네요. 아직 못 들어갔네. 접속한 사이트가 SQDA라고 되어 있다? 정식 아고다 사이트와 다른 도메인이래. 피싱 사이트가 일 가능성이 있대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왜 계속 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테이크오버를 누르면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하던 걸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테이크오버 하니까 You are about to control GPT browser. 챗GPT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가 조작하겠대요. 지금부터. I understand. You are controlling the browser. 당신은 브라우저를 컨트롤링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이 뒤로 가기 누르면 이 챗GPT의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네요. 이거 그거네. 다 들어가졌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finish controlling 하면은 이제부터 너가 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전에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11만 원부터 15,000원짜리도 있네. 가장 비싼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가 이렇게 미야코지마 로즈우드 이거 좋다. 하루에 100, 1000만, 10만, 100만 260만 원이에요. 이거 클릭을 해서 자, 좋아. 그러면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할 거지만 지금 예약하기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 쓰고 동의합니다 해서 하면 되겠죠. 원석정 지금 결제 aa.com 이렇게 하고서 예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제 카드 신용카드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이 되는 건데 너 어디까지 왔니? 지금 계속 여기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호텔. 이거 답답해서 하겠어요? 에이전트 기능을 만들었다. 당신의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똑똑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느린 거야. 너무 느리고 막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신뢰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으세요?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2가지를 판단해봤는데 하나는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냐, 2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냥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뭔가 실행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이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장 큰 단인 업무와 실생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학습 같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이 챗GPT라는 게 나왔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써지기 시작하면서 대중들한테도 그 오픈 AI라는 회사를 알리게 됐고 정말 커지게 됐어요. 오픈 AI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손정희와 같은 그런 큰 투자 회사들에게 이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뒤에서 들리는 말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픈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대중들한테 퍼블리싱하고 그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챗GPT를 쓰고 있지만 오픈 AI라는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고 엄청난 적자를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챗GPT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 인공지능을 런칭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구글, 뭐 마누스, 그록, 뭐 클로드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챗GPT보다 구글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구글 제미나이도 너무나도 잘 되고 뭐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록도 너무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챗GPT는 다음에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빠르게 개발단에서 실행을 해보다가 지금 대중들한테 줬는데 되게 실망스러워요. 왜 퍼블리싱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행하고서 지금 뭐 되나요? 전 또 멈췄잖아요. 막 중간중간에 멈췄는데 지금 이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멤버십을 꼭 들게끔 만들고 그리고 결국 사용할 수 없게,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지 않게 만들면 그냥 멤버십만 한 사람들이 더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바로 지금 챗GPT의 멤버십을 구독 해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 제미나이나 다른 클로드나 다른 걸 쓰지 챗GPT를 당분간은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걸 보시고 궁금하셔서 에이전트 기능이 궁금하셔서 멤버십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걸 보시고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는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알려준 굉장히 고마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기능이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빠르고 진짜 인공지능 비서 이들이 원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 댓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